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 전난무숲 편저입니다. 감기약은 기분 좋게 만드는 약일 뿐 감기 효능이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수없이 감기약을 먹었고 또 아이들에게 먹여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감기약이라 불리는 증상 억제제를 먹어왔을 뿐이다. 아직 인류는 감기 바이러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약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의견, 실제 의사들의 증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감기약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두 가지가 일으킨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세균으로 인해 감기가 걸리는 경우는 전체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인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가 유발합니다. 문제는 항생제가 세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전혀 죽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세균은 자체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 항생제가 세포막을 뚫고 특정 물질을 집어넣어 죽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서 항생제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감기약을 보면 증상만 억제시키는데 다음 7가지 약이 포함됩니다. 항생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소화제, 위장약.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감기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기약이 부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보면 합성 비타민 C와 결합할 때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 감기약이 치매나 안압 상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기 치유의 과정과 약의 역할을 보면 감기 증상은 치유의 신호이고 몸에서 열이 난다라는 것은 열을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중이고 가래와 콧물이 난다라는 것은 몸속의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침이 난다라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물질이 외부로 뱉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기침이 심할 때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게 좋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꿀을 넣은 차를 마시고 자면 증상이 조금 완화됩니다. 꿀이 들어있는 글루콘산은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이물질을 정화합니다. 또 견갑골 부분을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견갑골은 등에 있고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역삼각형 모형의 넓적한 뼈입니다. 이 주변이 기침과 관련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마사지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감기를 이기는 비타민 C는 도움이 많이 되고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비타민 C를 잘 보충하면 인체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합성 비타민은 몸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데 비타민 C 복용에 있어서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화학 물질을 다량 포함해 독성과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합성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흡수율이 낮은 것이고 채소, 과일, 곡식에 함유된 천연 비타민은 흡수율이 80에서 100%이지만 합성 비타민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작용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는 감자, 옥수수, 녹말, 그리고 초상균을 통해 만든 석유 화합물입니다. 물론 이때 석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유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비타민C는 결국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똑같이 천연 비타민처럼 화학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연의 풍부한 햇빛과 물, 공기로 만든 비타민이 아니고 무늬만 비타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성으로 만든 비타민 C는 인체가 잘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특히 화학색소, 방부제, 코팅제 등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노폐물이나 독소로 바뀌어 곧바로 인체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합성과 천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세로라 추출물 비타민 C 20% 같이 천연 원료의 이름과 비타민 성분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다면 천연 비타민 C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비타민 C나 아스코르빈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합성 비타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들 때 함께 포함되는 화학 부영제의 사용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영제로 이산화규소 실리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물질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폐암, 흉통, 체내 장기의 독소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 C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감기의 초기 증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섭취가 음식을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네요.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 섭취를 방해하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비타민C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데 합성이 되는데 매일 30분씩 충분히 쬐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비타민 섭취를 방해하고 음식들을 먹는 양이 많을수록 비타민 섭취량도 점점 줄어듭니다. 또 음식만으로 섭취가 안 되는 게 현실이고 하루 종일 키위만 40개를 먹어야지 되는데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권장량을 채우려면 매일 콩기름 한 국자와 견과류 한 봉지를 먹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식생활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토양 오염으로 야채 곡물이 과거처럼 튼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충분히 비타민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비타민을 각종 영양분들을 천연 비타민제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괜찮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면역에서 오는 것인데 면역의 4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 독성물질, 각종 바이러스와 싸워서 더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요. 두 번째는 정화입니다. 일단 몸속에 침투한 오염물질, 중금속, 방어 과정에서 죽은 세균, 바이러스 물질 등이 인체의 외부로 배출시켜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죠. 세 번째는 재생입니다. 각종 물질들로 인해 상처 입고 훼손된 기관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이를 통해 인체의 건강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입니다. 앞의 방어 과정에서 한번 싸웠던 다양한 질병 인자를 기억했다가 또 침입했을 때 적절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면역을 약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술, 설탕, 통조림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설탕도 백혈구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최소한 수면 시간도 확보해야 하고요. 스트레스는 면역의 최대한 적이고요. 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운동도 필수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 또 해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집중적인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깨끗하고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지나친 과식도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습도도 잘 조절해서 바이러스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하고요. 청결과 체온 유지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면역력을 튼튼하게 키우셔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상 감사합니다.